표면적 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황을 가정한다고 한 게 가실 때에는 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사실 이거 자체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안 보낼 거면서 고이 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반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변의 약산. 영변은 이제 북한에 있는 지역에 영변 지역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지역이 지명이 나오면 이럴 때 좀 향토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영변 지역이 이제 약산, 산 이름이 약산입니다. 거기에 진달꽃 실제로 많았다고 해요. 이제 아무튼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그래서 진짜 꽃길을 만드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 사랑, 뭐 정성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뿌리는 이런 행위를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산화 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꽃을 얘기하죠. 산이 흩어질 산이야. 그래서 꽃을 이렇게 흩어져서 덕을 기리는 거지. 이게 이제 불교적인 성격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셔서, 밟고 가라는 거라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자기 어떤 희생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를 밟고 가라는 거야. 사실 되게 부담스럽지. 그리고 일단 이 작품은 이제 반어법이 유명하긴 한데 요 구절 사뿐히 질려밟고는 짓밟는 건데 사뿐히는 살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역설법이 쓰였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 똑같은 행위 연이 또 나오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수미상관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구절이 눈물을 흘릴 거면서 안 흘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어법 그 다음에 눈물 안 흘린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아니 눈물 흘리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도치법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법도 기억하고 도치법도 그냥 좀 약간 격가지 느낌으로 또 알고 있어야 틀리지 않아서 생각보다 표현상의 특징이 많아요. 반어법, 도치법, 역설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미상관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낯선 용어들 이런 거 산화공덕 이렇게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좀 이제 막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보면 눈물 안 흘린다고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슬픈데 슬퍼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이불비 정신이 곧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슬플 애자거든. 슬프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이불비의 어떤 정신도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 않게 좀 해결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교과서에 이제 요거랑 같이 이제 읽는 게 그 가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리가 있는데 그거 잠깐 가기 전에 2번 문제 요거 한번 그냥 쉬우니까 한번 쓱 풀고 지나갈까요? 요거 외부 지문 요거 일단 그리고 제목만 봐도 사실은 뭐야 하고서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별의 정환의 주제가 아닌 걸 골라봐라 이렇게. 네, 다 했나요? 얘기는 했니? 네, 2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처음 봐서 그런데 이거 상추곡이잖아. 봄을 즐기는 거니까 이거 자연친화적인 작품이야. 자연친화.
그다음에 나머지 다 공부도화가 송인, 가시리, 석유물고 이제 앞에서 좀 살짝 봤었지. 그래서 이별의 정황과 관련된 거고 얘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 하나 좀 체크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60페이지에 4번을 한번 풀어보죠. 이거는 기녀시조가 하나 있는데 아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사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했나요? 서준 했나? 예린.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췄나요? 네. 다들 알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된 거야. 이게 멤버들이 화자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아예 혹시나 또 외부 증거로 나오면 또 화자의 분신, 유사한 걸 찾아라. 멤버들 이렇게 꼭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잘들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거거든. 이 글의 화자는 이미 떠나는 이별 상에서 반어적인 태도로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즉 슬프지만 비탄에 빠지지 않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고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전통적 이별의 정화를 잘 나타내는 이런 사상을 먹어야.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A, 불, B입니다.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이렇게 좀 체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거 다 숙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 다음에 8번은 우리가 또 풀고 가봅시다. 자, 니은과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거. 그럼 니은은 아까 역설법이었을 거야, 맞지? 사풀이 지려밟고 가소서 그거였거든. 그럼 이제 역설법 찾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반어법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 역설법을 역으로 물어봤네. 자, 했나요? 너무 잘하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게 모순된 표현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3번에 별표를 쳐야 돼. 요게 너무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소월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안 잊었으면서 자꾸 잊었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반어법으로 유명한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반어법 묻는 거 나올 때 잊었노라 이걸로 이제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긴 해요. 알겠죠? 아마 학교 선생님도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자, 이제 가시리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리로 한번 가볼게요. 71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갔다가 나머지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71페이지. 자, 가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고려가요고 아까 이제 제방매가가 기서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딱 내연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일종의 이제 기승전결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1편은 기, 그다음에 승, 그다음에 전, 그다음에 결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의 어떤 형식적인 특징 아마 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고 가보도록 하죠. 이제 고려가요.
우리가 이제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뭐 3분 후 이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삼음보, 그다음에 분연체, 후렴구 뭐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려과의 특징이. 그래서 3부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연이 나눠져 있는 거는 뭐 지금 현대식 당연히 나눠져 있는데 고전 시가에서 나눠진 거는 거의 고려과가 거의 처음이야.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분연체. 자, 어쨌든 이제 가시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3은 뭐야? 이렇게. 그래서 3, 3, 세 글자, 두 글자지? 3, 3, 2초의 3음보다 이렇게. 3, 3, 2초의 3음보. 얘는 음수율. 얘는 음보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나는은 뭐냐면 이건 후렴구라고 안 하고 남는 음이다 해서 여음구라고 하고 흥을 돕는다 해서 조흥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음구, 조흥구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은 I'm 뭐뭐 이런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유치하게 나는은 화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낸 적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흥을 돋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끊어볼게요. 자,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도 물어봐. 자, 가시리 동그라미, 가시리 있고 동그라미, 버리고 세모, 가시리 있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서 3, 3, 2쪽에 3음보도 물어보긴 하는데 AA, BA 구조도 있구나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저 구절에서. 그럼 이게 이제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준다고도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게 이제 후렴구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 후렴구라는 건 밑에 있는 걸 후렴구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거는 여음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얘도 주제랑 관련이 없지. 그냥 리듬감만 불러일으키는 거야. 지금 헤어지는 상황이 갑자기 태평성대 이럴 필요가 없잖아, 맞지? 자,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고 해서 지금 이별의 어떤 슬픔이 있어. 원망도 있고, 맞지? 날라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고. 그래서 요걸 또 많이 물어봐.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갑니까? 원망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걸 제일 많이 물어봐. 이것도 뭐 원망이라고 슬픔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특히 많이 좋아합니다. 출제자들이.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버리고 가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가시겠습니까? 이게 의문형이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중세고 공부해서 이게 의문형에 있는 이 그다음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보죠. 잡사와 두어리만은 누구를? 임을. 자, 임을 잡아두고 싶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하면은 서운하면 이런 뜻인데 누가 서운하겠어? 임이. 이걸 또 왜 물어보냐면 주체가 누구냐, 서운함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걸 물어봐요. 임이 서운하면 아니올시에라. 그리고 니을시에가 뭐뭐 할까 두렵고요. 그래서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안 올까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념이 있는 겁니다. 너무 막 붙잡고 이러면은 아예 안 올까봐 이제 서운해서 기분 나빠서 안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체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셔루님, 서러 하느님 보내고 나난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 결국에 보내주고 가시자마자 다시 오세요 하면서 여기서는 좀 이제 소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셔루님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셔론님.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임이 누굴 얘기하냐 이렇게. 첫 번째,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이렇게. 이게 서러움의 주체가 포인트야. 자, 여기 서로님. 누가 서럽냐?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님 이렇게. 내가 서러운 겁니다. 내가 서러운 거야. 그 다음에 서러워하면서 떠나는 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냐? 나입니다. 화자입니다. 아닙니다. 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를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사실 이제 이런 지금 내신 준비를 하는 이런 바탕들이 결국에 이제 수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수능 특강에도 또 나오고 그래. 알겠지? 예린이 어떻게 이해됐니? 서주야 이해됐니? 둘은 원래 말을 안 하죠? 근데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그러면 각자 스마트폰을 하나요? 예.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둘이 그래서 네 원래 말하잖아 사실 맞죠? 근데 목소리를 거의 제가 서주 목소리도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많이 못 들었죠 맞죠? 한 최장 길이가 한 2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영이 하루 양보다 지금 맞죠? 가영이 잘 지내지? 가영이 한국사 열심히 수업 듣는 것 같은데 가영이 지금 잘 사귀나? 가영이 지금 나 차단됐나? 요즘 스토리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올리나 요즘? 소식을 모르겠어. 네. 그럼 이제 한번 간단하게 14번 한번 풀어보고 조금 추가적인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공통점 적절하지 않는데 4번 너무 쉽네요. 14번 맞지? 71페이지. 소주에 벌써 다 골랐니? 예린이도 골랐나요? 아 지금 잘 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진달래꽃이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예린 했니? 그래서 정답은 4번 뭐 이렇게 후렴구가 그 진달래꽃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다 맞췄어요? 나머지 성질들도 너무 중요한 건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이제 덧붙여서 추가로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후렴구가 왜 있냐면 이게 후렴구가 있는 이유는 이건 이제 배경지식 조금 알아야 돼. 이 가십이라는 이 고려가요라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가 이게 이제 임금님 앞에서 공연하는 궁중 음악으로 들어갔거든요. 요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십이 설명하면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궁중에서 임금님이 심심하니까 공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자체 개발한 노래도 있고 중국에서 수입한 음악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 질려 임금님 다른 노래 없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민간에서 떠든 노래 수집한 거야. 수집하는데 내용은 그래서 막 이별 노래 이게 되게 진실해 보여.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한 임을 그리워하고 이런 거니까 뭔가 임금 앞에서 부를만 하잖아, 맞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뭔가 후렴구 집어넣어서 약간 징징함 징소리 같이 악기 연주 소리 나는 거고 태평성대하고 약간 이제 태평성대 임금 앞에서 해야 되니까 태평성대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랑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후렴구의 어떤 특징은 왜 그러냐? 이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 약간 편곡을 한 겁니다. 요즘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딱 알아두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럼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문학 파트는 어느 정도 지금 또 틀이 좀 잡힌 상황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나머지 문제들 좀 숙제로 좀 다 해보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와서는 이제 허생전을 좀 나갈까 생각 중에 알겠죠? 허생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이 빨리 오면 수요일 오고 만약 오면 다음 주 정도에 허생전이랑 가시리 진달래 이것도 문제 줄게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우리가 저기 용비어천가도 해석을 했나? 용비어천가?
아직 안 했지? 세종어조 후미점만 봤죠? 세종어조 후미점 봤지? 뭐뭐 할 따름이라까지 봤죠? 용민청은 안 봤지?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이번에 한 7개 학교가 시험이 중세국어 들어가지고 똑같은 걸 너무 많이 하니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건 다 이런 거 했나? 이런 거 했어? 용비어천거만 안 한 거지? 이거 해동용용 이거 안 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그 저기 수요일 날 일단 용비어천가 좀 끝내놓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 했고 저기 사실 원래 오늘 용비어천가 하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어민이가 선생님 가실이랑 진달래꽃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이걸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원민이가 선생님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영상을 보내주면 원민이 열심히 듣겠지. 자, 28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러분? 28페이지. 송민국만 한번 이제 내용 정리만 이걸로 이제 복습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조금 남을 것 같긴 한데. 자, 송민국. 자,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이거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 형식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편단심 영문 지정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한 노래, 충신 연주지사다, 이런 말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인곡의 속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월정이고 그 다음에 이원적 구성의 단절감. 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천상계랑 지상계가 있잖아. 그걸 이원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천상계로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온 거니까 단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적 구성이 뭐지? 이런 놀라지 말고 지금 화자가 천상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런 걸 이원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철이 문제잖아. 정철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제 송민국, 성민국, 삼인국, 그다음에 이제 관동별 엄청 길거든. 이거 해석하는 데만 1시간 반 걸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걸 또 같이 낸대. 그래서 막 체계도 없는데, 그래서 막 짜증나는 학교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교과서에 이건 없는데 이게 있는 학교가 있어. 대신고나 대성고 같은 학교. 그래서 아무튼 이 세 작품을 지금 고마운 작가긴 해요. 이 국어 하는 사람에서는. 그 다음에 별건 아닌데 정철의 작품이 송민국, 삼인국, 특히 송민국이 인정받는 게 우리말 표현이 아름답다고 하거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한자도 있어 보이는데 술 우리말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김만중 그 사시남적이 구음목을 쓴 그 김만중이 이 송민국이 우리말을 잘 살린 그런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는 사실 이런 건 내신용으로 한 줄 정도 들어가니까 놀라지 말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데 이것도 나름 3단 구성이야. 서사, 본사, 결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3단 구성입니다. 또 이제 시조만 이제 3단 구성에 꽂혀 있어서 3단 구성이다 가사도 이러면 약간 당황하는 친구도 있거든. 서사, 본사, 결사로 보면 3단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감여 을려로 안 하고 그냥 여인일,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봐야 되고, 여인이가 중심 화자니까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주도한다. 이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 인물은 계속 대화를 좀 이끄는 형태지. 그래서 위로를 통해, 질문과 위로를 통해 유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 공간 이동이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그거 별표 좀 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개성 요거 장애물 이렇게. 근데 학교에서 설명하실 때 여러분 이거 하셨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간신이라고 하셨어? 얘는 간신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셨지?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게 방해물인데 요 네 개는 간신으로까지 해석을 하고 얘는 그냥 방해물로 보통 많이 해석하거든. 간신 얘기를 하셨어 안 하셨어? 그것도 안 하셨어? 그럼 책에 있는 그대로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면 여쭤는 봐도 되는데 질문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별로 신경 안 쓰시나? 그럼 한번 근데 이거 그럼 간신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럼 얘도 간신이니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살짝 수업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네 개를 간신, 얘는 간신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뭔가 해와 달이 가리고 해야 간신이고 얘는 그냥 자다가 깨운 거니까 간신이라고는 안 하거든. 이해는 됐죠? 그럼 뭐 되겠고요. 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 아, 그다음에 오늘 하도 사문보 머릿속에 꽂혀서 헷갈리면 안 돼요. 가사니까 이거 사원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가사는 마지막에 시제 종작 유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정격 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요거까지 해주면 빈틈없이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 지금 이제 백발백중 있잖아. 안 푼 것들은 좀 풀어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수요일날 일단 용비어 첨가를 좀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해야 되잖아. 그 저기 소학원에 이런 것도 했나요? 그럼 지금 뭐 했어? 그 저기 중세 부분은?